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30명대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도권과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제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이었습니다. 7일에 60명대에서 이제 꾸준히 감소했고 보름 만에 30명대로 줄었습니다. 물론 어제 발생 환자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발표가 되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그제까지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는 분명 감소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진자 수가 좀 늘다가 이제 최근에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이제 찾다 보니까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나 국외가 거의 절반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다가 또 감소를 이런 패턴이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산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확진자들이 나오시는 곳을 보면 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찾고 격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 가능성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확진자 35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20명, 해외 유입은 15명이었습니다. 이 국내 20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명이 광주에서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게 방문 판매 업체발 감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방문 판매를 하신 그 금양 오피스텔 위주로 해서 뭐 사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 병원 또 이번에는 그 운동을 하는 클럽에서 또 발생을 네. 했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확산이 되면 그 주변을 통해서 N차 감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코로나19입니다. 당분간은 N차 감염을 통해서 조금 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광주 배드민턴 클럽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깜깜이 감염이었던 137번 확진자의 동선을 그 세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예, 초반에는 이제 경로를 몰랐는데요. 이분이 그 76번 확진자와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났던 겁니다. 네. 76번 확진자가 그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된 연관이 된 확진자였기 때문에 연관성을 고리를 찾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 13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에서 클럽 대항전이 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관. 물론 공간이 넓긴 해서 아마 좀 안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땀을 흘리는 그런 네. 구조상 좀 감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제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런 경우는 좀 크지요. 체육관이기 때문에 크긴 하지만 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많이 가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을 수도 있었고 착용하더라도 아마 조금 느슨하게 입만 가리거나 그렇게 하고 운동을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말 감염뿐 아니라 호흡에 의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만일 에어컨이나 그런 것이 같이 있었다면은 더 넓게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제같이 또 다른 분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백화점 몰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상당히 큰 공간이지만 그렇죠. 개중에 바이러스를 가진 분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있거나 또 마스크 착용을 적절히 안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 그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타고서 순회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네.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심하게 할 때는 사실 마스크 착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조금 다른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가볍게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한 거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만일에 야외에서 뭐 등산이라든지 네.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만 지켜주시면 거의 감염 위험이 없지만 네. 체육관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거리를 유지한 채 운동을 네. 하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또 실내 같은 경우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좀 당분간은 자제, 피해야 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광주 상황을 지켜봤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 감염이 좀 줄어드는 경향 한두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방역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뭐 상황 관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줄고는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 입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검역도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 그쪽에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온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은 줄어들 확률이 있지만 그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도권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가족 단위나 이렇게 소모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여행도 맞아요. 가시고요. 네, 그런 경우에 조금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조금 이렇게 여행이나 모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휴가철이어서 제 네. 주변에서도 뭐 휴가를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휴가 시에 안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점을 좀 더 주의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우연히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을. 네. 그러면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상대편이 감염자가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공간에서 장시간 오래 있게 되면 감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가능한 피해 주시고 식당을 가시더라도 조금 한산할 때 시간을 조금 찾아서 가시는 것이 좋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거나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인 휴가철은 무조건 식당은 붐비기 마련인데 또 그 줄을 좀 지켜서 사람이 없는 시간을 찾아가야 네. 되는 것도 좀 곤욕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속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 모두 국내에서 4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 13,41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44명 중에서 국내 감염은 21명이다라는 속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교수님 역시 40명대로 다시 올라갔네요. 네,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상태가 반복이 되고 오늘도 해외 입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외 입국을 저는 조금 더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7, 8월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 우리가 독감철이나 이 환절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집단 감염을 잘 조절을 해놔야지만 9월에 그런 환절기 감염과 겹쳤을 때 우리가 좀 더 방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21명, 해외 23명, 거의 반반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7, 8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교회 모임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후에 첫 주말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별로 방역 수칙이 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책임자분은 이제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용하시는 우리 일반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출입 명부를 작성을 다 하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는 전혀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개인적인 소모임 그런 어떤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라든지 부흥회 이런 그 소규모로 모임을 하는 것은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철저하게 소독하시는 그런 것도 꼭 책임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배를 볼 때 간격을 최소한 1m, 2m 간격으로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그리고 출입 전후에 출입 전자 명부 작성이라든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빨리 방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좀 희망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혈장 치료제가 다음 주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치료제이고 좀 저희가 빠르면 연내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그 많은 분이 공유를 해주셔서
71명 정도 혈장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회복한 분들의 혈액에 있는 항체나 면역 이무노글로불린 같은 그런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이제 제제를 만들어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이 만일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 환자들 중에서 중환자인 경우에는 증상 호전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몇 달 전에 2명의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보았고 외국 사례에도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어떤 임상 시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상 시험이 성공을 한다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치료제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소식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식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입니다. 중증 환자 42명이 투여가 됐는데 9명이 호전됐지만 3명은 악화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조금 더 많은 인원수가 임상 시험 수가 필요하긴 한데요. 렘데시비르는 이제 1,000명 이상의 임상 연구를 보면 한 32% 정도가 전체적으로 호전이 됐고 그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단계 환자에서는 47% 호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투여한 42명의 환자를 좀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내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되고 이런 경우에 만일에 투여를 했다면은 그분들은 호전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환자 상태가 악화가 많이 돼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이미 온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계호흡을 한다든지 체외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 기계를 쓰는 단계에서는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리어 산소를 투여하기 직전 환자에서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정확히 분류해서 그 약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 억제제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침투를 해서 이미 장기가 손상된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모든 그런 완치제가 아니고요. 어떤 부위에, 그러니까 복제를 좀 시작을 해서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하지만 폐가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적절히 잘 선정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능이 아니라 환자의 네, 맞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네, 그 맞습니다. 효과가 다르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은 치료제가 좀 더 여러 개가 지금 더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렘데시비르가 듣지 않는 경우는 보통 고령자거나 기저질환 환자가 병이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치제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백신 개발이 지금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혈장 치료제라든지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같은 좀 다양한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 그 단계마다 조금 치료 단계에 따라서 치료제를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개발되는 것도 굉장히 기쁘긴 하지만 변종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 미주에서 나온 그 변종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보통 백신을 개발할 때는 그 변종 바이러스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백신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일에 그 바이러스 완전히 변종이 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것까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월 말에 도입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또 오늘부터 폐지가 됩니다.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산발적으로 계속 집단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이 폐지를 하는 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마스크가 공급이 좀 원활하고 국민들께서도 아무 때나 좀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공적 마스크가 지금 폐지가 됐지만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고 만일에 공적 마스크 폐지로 인해서 또 혼란이 오는 경우에서는 국가에서 다시 뭐 요일제라든지 수량 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마스크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비축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또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좀 마스크를 일정 부분 좀 구입을 해놓을 생각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해 주실 거로 전 믿습니다. 네, 뭐 수량도 그렇지만 저는 가격이 좀 합리적이었으면 네, 좋겠다. 가격은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